야, 거기 PX 접대부. 뭐 말이야? 그 싸구려 화장발에 군인 흉내까지 내? 뭐야? 전투화까지 신었어? 진짜 군인이라도 된 줄 아나 봐! PX 접대부가 무슨 작전이라도 나가냐? 그 순간 부대 상공의 두두두두두 군용 헬기 소리가 작게 그러나 분명히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헬기 소리야? 이 시간에? 예정에 없었는데. 그 말, 내가 삼켜야 할 날이 바로 오늘이야. 뭐라고? 그때 헬기에서 내린 감찰관이 정수정에게 경례하며 외쳤습니다. 육군 소장님, 예정대로 도착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반전 이야기 시작합니다. 국방부 지하 3층 기밀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수화기를 든 정수정의 얼굴은 69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날카로웠습니다. 전역한 지 5년이 흘렀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여전히 현역 군인의 것이었습니다. 수색 여단 상황이 심각합니다. 언론에 터지기 전에 해결해야 합니다. 국방부 차관의 목소리가 긴장감을 드러냈습니다. 기밀 특별조사관 1호로 다시 투입되시겠습니까? 정수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평온했던 전역 후 생활을 뒤로하고 다시 군복을 입어야 한다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수색 여단의 실상을 담은 보고서를 읽는 순간 그녀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성희롱, 유사 성폭력, 여군 격리 배식, PX 물품 갈취, 심지어 여군들을 접대부 취급하며 인격 모독을 일삼는다는 내용까지. 보고서 곳곳에 적힌 증언들은 읽기조차 괴로웠습니다. 한 여군 하사는 매일 밤 남자 간부에게 불려가 청소를 하다가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여군은 PX에서 일한다는 이유로 접대부라는 모욕적인 별명으로 불리며 지내고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대가 대한민국 군대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수치입니다. 정수정이 보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찾은 겁니다. 여군 출신 최초 소장, 그리고 기무사에서 15년간 근무하신 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선생님뿐입니다. 정수정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저녁식에서 마지막으로 입었던 군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군복을 입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사흘 후 정수정은 민간인 복장으로 수색여단에 도착했습니다. 사복에 낡은 모자를 눌러 쓴 모습은 영락없는 일반인이었습니다. 계급장도 신분증도 보이지 않게 숨겨둔 채였습니다. 기밀 특별조사관으로서의 첫 번째 임무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부대의 실상을 직접 목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대 정문을 지나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근무자들의 표정은 잔뜩 굳어 있었고 여군 몇 명이 지나갈 때마다 남군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또 새로 온 거 아냐? 얼굴이 괜찮네. PX에서 일하나? 화장이 좀 진해 보이는데. 요즘 PX 직원들 젊어지네. 좋은데? 정수정은 이런 대화를 들으며 이미 부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실감했습니다. 여성을 보는 시각 자체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복도 한 구석 의자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첫인상이 중요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특히 민간인으로 보이는 여성에게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오전 10시쯤 한 명의 젊은 여군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일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다른 남군들과 달리 여군의 전투복은 낡고 더러웠습니다. 심지어 왼쪽 어깨 부분이 찢어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야, 김일병. 세탁은 언제 했어? 냄새 나네.
한 남자 부사관이 지나가며 던진 말이었습니다. 여군 일병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탁실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그럼 밤에 하든지. 다른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지 말고. 정수정은 이 대화를 들으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세탁실 사용 시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여군들에게만 제한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취사장 근처가 분주해졌습니다. 정수정은 식당 입구 근처에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남군들이 먼저 들어가고 여군들은 따로 모여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여군 식사 시간은 12시 30분부터입니다. 취사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격리 배식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여군들이 받는 식판이었습니다. 남군들이 먹고 남은 반찬과 밥을 담아주고 있었습니다. 한 여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김치가 없나요? 김치? 아침에 떨어졌어. 참아. 취사병의 대답은 무뚝뚝했습니다. 정수정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보고서로만 봤던 내용들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보고서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오후 2시쯤 정수정은 부대 내 PX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여군들의 실상을 보고 싶었습니다. PX 입구에 서 있던 여군을 보며 한 남자 간부가 말했습니다. 야, 오늘 화장 좀 진하네. 손님 접대할 거야? 여군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했고 더 확실한 현장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저녁 6시 정수정은 부대 숙소 근처를 돌아다녔습니다. 여군들의 생활 환경이 어떤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군 생활관은 비교적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지만 여군 생활관은 외진 곳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여야겠다. 정수정은 숙소로 돌아가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기밀 특별조사관 1호로서의 임무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정수정은 어제와 같은 사복 차림으로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계획이었습니다. 취사장 앞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정수정은 취사장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어제 본 광경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남군들이 먼저 식사를 마치고 여군들은 따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심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군 상병이 식판을 들고 배식대 앞에 섰을 때 취사병이 말했습니다. 아, 오늘 반찬 떨어졌어. 어제 남은 거라도 먹어. 네, 알겠습니다. 여군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권대령이 나타났습니다. 54세의 그는 키가 크고 목소리가 컸습니다. 정수정을 본 순간 눈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여기 뭐 하는 사람이야? 권대령이 정수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정수정은 모자를 더 깊게 눌렀으며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 거기 PX 접대부. 권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 싸구려 화장이나 다시 바르고 꺼져줄래? 정수정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권대령은 여성이라면 무조건 화장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며 모욕을 주고 있었습니다. 군복 입었다고 군인 되는 줄 아냐? 권대령이 비웃으며 덧붙였습니다. 정수정은 군복을 입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권대령은 마치 정수정이 군복을 입고 있는 양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평소 여군들에게 하던 말을
그대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곁에 있던 조리병 몇 명이 키득거리며 웃기 시작했습니다. 대령님 말씀이 맞죠? 요즘 PX 직원들이 너무 건방져요. 맞아요. 군대가 뭔지도 모르면서 일부 간부들도 이 광경을 보며 고개를 돌리거나 못 본 척하고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권대령의 행동을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정수정은 묵묵히 전투화 끈을 조이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사복을 입고 있었지만 발에는 낡은 전투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어제 의도적으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뭐야, 전투화는 왜 신고 있어? 권대령이 더욱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PX 접대부가 군인 흉내라도 내는 거야? 그 순간 부대 상공에서 헬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지만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부대원들이 하나둘씩 하늘을 올려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헬기가 왜? 한 조리병이 궁금해하며 말했습니다. 헬기 소리는 계속 커졌습니다. 명백히 이 부대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권대령도 이상함을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수정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말, 내가 삼켜야 할 날이 바로 오늘이야. 뭐라고? 권대령이 정수정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정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헬기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이제 부대 전체가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정에 없던 헬기 방문이었기 때문입니다. 뭔가 큰일 날 것 같은데. 한 간부가 불안해하며 말했습니다. 권대령은 여전히 정수정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정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평범한 민간인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권대령이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정수정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대신 전투화 끈을 더 단단히 조였습니다. 곧 있을 일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헬기 소리가 부대 바로 위까지 다가왔습니다. 착륙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부대원들이 모두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완전 비상사태 아니야? 한 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권대령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자신만만했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정수정은 모자를 벗으며 천천히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69세라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리된 짧은 머리와 곧은 자세에서 군인의 기품이 느껴졌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에 큰 변화가 있을 겁니다. 정수정이 권대령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헬기가 부대 운동장에 착륙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지가 날리고 강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부대원들은 모두 손으로 눈을 가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권대령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수정의 침착한 모습이 더욱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 설마, 권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헬기 소음에 묻혔습니다. 이제 정말로 큰 일이 벌어질 것 같았습니다. 부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헬기에서 누가 내릴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마지막으로 전투화를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헬기가 완전히 착륙했습니다. 프로펠러가 천천히 멈추면서 부대 전체가 고요해졌습니다. 모든 부대원들이 긴장한 채로 헬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내린 사람은 국방부 직속 감찰관이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준장이었습니다. 그 뒤로 몇 명의 수행원들이 따랐습니다. 모두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권대령은 급히 다가가 경례를 했습니다. 수색 여단 권대령입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권대령을 무시하고 정수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깍듯하게 경례를 했습니다. 기밀 특별조사관 1호님, 예정대로 도착했습니다. 부대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밀 특별조사관이라는 말을 처음 듣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권대령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수정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정은 주머니에서 작은 가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계급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육군 소장 계급장, 바로 이스타였습니다.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정수정은 계급장을 어깨에 달기 시작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수십 년간 군복을 입어온 경험이 묻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권대령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감찰관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전 부대원 집합, 긴급 상황입니다. 부대원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여군들도 급히 나와서 대열을 마쳤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계급장을 단 후 똑바로 서서 부대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69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육군 소장 정수정입니다. 정수정의 목소리가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부로 내가 이 부대를 조사하고 지휘합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여군 최초 소장이라는 소문을 들어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설 같은 존재라고 여겨졌던 인물이 눈앞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권대령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PX 접대부라고 모욕했던 상대가 자신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권대령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수정은 권대령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모르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평상시 행동이 문제입니다. 그때 참모장이 급히 다가와 정수정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소장님, 이 여단은요. 언론에 안 나간 게 기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온 겁니다. 정수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참모장이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성희롱, 여군 차별, PX 갈취 등 각종 사건들이 은밀히 처리되어 왔습니다. 상급 부대에서도 골치 아픈 곳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정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니 더욱 심각했습니다. 전 부대원 주목. 정수정이 다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는 국방부 기밀 특별조사관 1호로 이 부대에 파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 벌어진 모든 일들을 철저히 조사할 것입니다. 부대원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특히 몇몇 간부들의 얼굴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사 기간 동안 나는 이 부대의 최고 지휘관입니다. 내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군사법정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정수정의 목소리는 더욱 위험이 있었습니다. 권대령이 다시 말을 시도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부대는... 조용히 하십시오. 정수정이 권대령의 말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조사 대상 1호입니다. 부대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권대령이 조사 대상이라는 말에 모두들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감찰관이 서류 가방을 열며 말했습니다. 소장님, 조사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정수정이 대답했습니다. 먼저 여군 생활 환경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정수정은 부대원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여군들의 표정에서는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일부 남군 간부들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해산, 정수정이 명령했습니다. 부대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수군거리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부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권대령은 혼자 남아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권대령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대령, 당신이 방금 전에 한 말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사용될 것입니다. 권대령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감찰관이 정수정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장님, 숙소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언제든 조사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정수정은 부대를 둘러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부대를 완전히 바꿔놓겠다고, 더 이상 여군들이 모욕받지 않는 부대로 만들겠다고. 오후 2시 정수정은 여군들이 생활하는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감찰관과 수행원 2명이 함께했습니다. 여군 생활관은 부대의 가장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본관에서 걸어서 10분은 좋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정수정이 참모장에게 물었습니다. 그게 여군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라고 합니다. 참모장이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정수정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다. 사생활 보호가 아니라 격리였습니다. 여군들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려 놓아 감시와 통제를 쉽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여군 생활관에 도착하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건물 자체가 낡고 곰팡이가 가득했습니다. 벽면 곳곳에 균열이 있었고 창문 몇 개는 제대로 닫히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군인들이 사는 곳입니까? 정수정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상황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한 방에 6명씩 들어가 있었는데 공간이 너무 좁아서 침대 사이로 겨우 한 사람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한 여군 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이는 25세 정도로 보였지만 얼굴은 지쳐 보였습니다. 소장님, 정말 조사하러 오신 건가요? 하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수정이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는 일주일 내내 잔반만 먹고 있습니다. 잔반이라니요? 감찰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남군들이 먹고 남은 음식을 저희가 먹습니다. 가끔은 김치도 없고 반찬도 하나밖에 안 줄 때가 있어요. 하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수정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보고서로만 봤던 내용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럼 배가 고프지 않습니까? 저희끼리 라면을 사서 나눠 먹기도 해요. 하지만 PX에서 물건을 살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사가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PX에서 일하는 여군들이 물건을 빼돌린다고 저희까지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살 때마다 몸수색을 당해요. 정수정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몸수색을 누가 합니까? 남자 간부들이요. 하사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습니다. 이때 다른 여군 일병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얼굴에 멍 자국이 있었습니다. 일병, 얼굴은 왜 그렇습니까? 정수정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일병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넘어져서 다쳤습니다. 하지만 정수정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멍 자국의 모양이 넘어져서 생긴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넘어져서 다친 겁니까? 정수정이 다시 물었습니다. 일병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사가 조용히 귓속말했습니다. 소장님, 여기서는 말하기 어려워요. 정수정은 이해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목욕은 어떻게 합니까? 정수정이 물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새벽 4시에 할 수 있어요. 시간은 10분밖에 안 줍니다. 하사가 대답했습니다. 새벽 4시요? 네, 다른 시간에는 남군들이 사용한다고 해서. 정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차별이 아니라 비인간적인 대우였습니다. 월경용품은 어떻게 구합니까? 개인적으로 사야 해요. 부대에서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사가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정수정은 화장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상태가 매우 불결했습니다. 변기는 고장 나 있었고 세면대에서는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화장실은 언제부터 이 상태였습니까? 1달 전부터요. 수리 요청을 했는데 아직 안 해주셨어요. 감찰관이 사진을 찍으며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군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소장님, 지금 병원에 입원한 여군이 있어요. 입원했다고요? 기마사인데 밤늦게 청소하다가 쓰러졌어요. 지금 일주일째 병원에 있습니다. 정수정은 즉시 기마사의 상황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청소였습니까? 권대령님이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대령님 사무실을 청소하라고 하셨어요. 매일 그렇게 하다가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정수정의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권대령의 행위는 명백한 갑질이었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그런 일을 당했습니까? 여군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들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도 병사들이 저희를 접대용이라고 불러서 그냥 매일 눈 감고 넘깁니다. 하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정수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기록해 두겠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안전합니다. 정수정이 여군들에게 약속했습니다. 여군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정수정은 생활관을 나서며 감찰관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증거를 수집하십시오. 이 부대는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정수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여군들이 인간다운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변화시키겠다고. 다음 날 오전 9시 정수정은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에는 권대령을 비롯해 주요 간부들이 모였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여군 생활관 조사 이후 부대 전체가 술렁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정은 회의실 맨 앞자리에 앉아 간부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불안감이 역력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어제 여군 생활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정수정이 차분하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권대령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수정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스며들었습니다. 잔반급식, 새벽 4시 목욕, 월경용품 미지급. 이것이 최선입니까?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참모장이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여군들의 특성상 관리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특성이라니요? 정수정이 날카롭게 반문했습니다. 여군도 똑같은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그때 권대령이 조롱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여군은 작전에 도움 안 되죠. 솔직히 말해서
PX 홍보용이나 청소용 아닙니까?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권대령의 말에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군은 군인 아니에요. 소모품이에요. 권대령이 더욱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정수정은 테이블 위에 있던 물컵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저하지 않고 벽을 향해 던졌습니다. 쨍그랑 컵이 벽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습니다. 간부들이 모두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금부터 너희는 국방부가 낙인 찍은 부대로 살아갈 거다. 정수정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권대령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참모장이 급히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수정은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부대는 완전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정수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권대령, 당신이 방금 한 말을 국방부 장관 앞에서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권대령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여군을 소모품이라고 했죠? 그 말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지 알고 있습니까? 정수정이 권대령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권대령은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정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기무사 출신 조사관 3명이 이 부대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간부들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기무사 조사관들이 온다는 것은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전면 감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정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부대 운영의 모든 부분을 다시 검토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즉시 개선하겠습니다. 권대령이 다시 말을 시도했습니다. 소장님, 저희 부대도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기는 사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정수정이 권대령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여군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이 부대 사정입니까? 회의실의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다른 간부들도 권대령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수정은 서류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어제 여군들과 면담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성희롱 17건, 부당한 업무 지시 23건, 생활 환경 차별 무수히 많음. 간부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특히 권대령, 당신은 여군 하사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밤늦게 청소를 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부대 업무의 일환이었습니다. 권대령이 변명했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3시까지 개인 사무실 청소가 부대 업무입니까? 정수정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권대령은 더 이상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정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하사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과로로 인한 탈진이라고 진단받았습니다. 간부들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갑질이며 군기 위반입니다. 정수정이 권대령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그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찰관이 들어와 정수정에게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기무사 조사관들이 도착했습니다. 정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명의 기무사 조사관들이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모두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매우 진지했습니다. 소장님, 기무사 특별조사팀입니다. 언제든 조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조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정수정은 간부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부대의 모든 업무가 재검토됩니다. 협조하지 않는 자는 별도 조치하겠습니다. 권대령을 비롯한 간부들은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수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각자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부들이 회의실을 나가면서 모두들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부대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 분명했습니다. 정수정은 혼자 남아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후 3시 정수정은 기무사 조사관들과 함께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남군 생활관이었습니다. 여군들이 제보한 몰래카메라 설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2층부터 수색하겠습니다. 조사팀장이 정수정에게 보고했습니다. 남군 생활관은 여군 생활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깔끔하고 넓었으며 시설도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정의 관심은 시설이 아니라 숨겨진 증거였습니다. 침대 아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수정이 직접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세 번째 침대 아래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검은색 물체가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것 좀 보십시오. 정수정이 조사관을 불렀습니다. 조사관이 다가와 물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소형 몰래카메라입니다. 최신 모델이네요. 정수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여군들의 제보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이 카메라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정수정이 지시했습니다. 조사관이 각도를 측정해 보니 카메라는 복도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확히 여군들이 지나다니는 통로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녹화 기능도 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관이 카메라를 분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조사관이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소장님, 이 카메라에 여군들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정수정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누가 설치했는지 즉시 확인하십시오. 조사팀은 카메라 주변을 더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지문 채취와 설치 흔적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침대 주인이 누구입니까? 정수정이 물었습니다. 이 침대는 김 상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모장이 대답했습니다. 정수정은 즉시 김 상사를 호출했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자 상사가 긴장한 표정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상사, 당신 침대 아래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되었습니다. 정수정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김 상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당신 침대 아래에 있었는데 몰랐다고 합니까? 정수정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누군가 몰래 설치한 것 같습니다. 김 상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했습니다. 조사관이 추가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카메라 설치에 사용된 테이프에서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누구 지문입니까? 김 상사의 지문입니다. 김 상사는 이제 완전히 궁지에 몰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정수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카메라로 여군들을 몰래 촬영했죠? 김 상사는 고개를 숙이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조사팀이 계속해서 수색한 결과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여군 생활관 출입에 사용되는 열쇠가 복사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복사 열쇠는 누구 것입니까? 정수정이 물었습니다. 조사관이 조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권대령과 김 상사 그리고 박 중사의 지문이 검출되었습니다. 정수정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군이 감시 대상입니까? 사냥감입니까? 참모장과 다른 간부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정은 즉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상사, 권대령,
박중사를 즉시 구속수사 요청하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부대 운영이? 참모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부대 운영보다 중요한 것이 여군들의 인권입니다. 정수정이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사팀은 계속해서 다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여군들의 개인 물품이 남군 생활관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속옷과 개인 용품들이었습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여기에 있습니까? 정수정이 물었습니다. 김상사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정수정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군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조사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전체적으로 17건의 불법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몰래카메라 설치, 개인 물품 절도, 무단 출입 등입니다. 정수정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부대는 군대가 아니라 범죄 조직이었군요. 그때 한 조사관이 추가 발견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소장님, 권대령의 개인 컴퓨터에서 여군들의 사진이 대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사진이라니요? 일상생활 모습을 몰래 촬영한 것들입니다. 심지어 개인적인 순간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수정은 이제 완전히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기 위반이 아닙니다. 중대한 범죄입니다. 부대 전체가 이미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주요 간부들이 모두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수정은 혼자 침실로 돌아가 군화를 벗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 부대는 누가 만든 괴물인가? 정수정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정의 마음속은 더욱 어두웠습니다. 대한민국 군대에 이런 곳이 존재한다는 것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정수정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부대를 완전히 정화시키겠다고. 더 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이 부대만의 문제일까? 다른 부대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정수정은 긴 밤을 보내며 내일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정수정은 전 장병을 부대 광장에 소집시켰습니다. 긴급 집합 명령이 내려지자 수백 명의 장병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습니다. 모두들 무슨 일인지 몰라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단상 위에 올라서서 장병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모습은 위엄이 있었습니다. 육군 소장의 계급장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전 장병 주목. 정수정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차렷 자세를 취했습니다. 여군들도 뒤쪽에 서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국방부 기밀 특별조사관 1호 정수정 소장입니다. 정수정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지난 3일간 이 부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수정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 부대에서 발견된 위법 행위는 총 17건입니다. 권대령을 비롯한 간부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첫째, 몰래카메라를 이용한 여군 불법 촬영 7건. 정수정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충격적인 반응이 나왔습니다. 몰래카메라라는 말에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둘째, 성희롱 및 성적 괴롭힘 17건. 여군들을 접대부라고 부르며 인격 모독을 가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여군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자신들의 아픔이 공개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셋째, PX 물품 갈취 및 개인 물품 절도 12건. 여군들의 속옷과 개인용품을 훔친 행위가 확인되었습니다. 남군들도 이제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넷째, 여군에 대한 차별적 급식 제공. 잔반만을 제공하고 월경용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 정수정은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다섯째, 부당한 개인 업무 지시. 밤늦게 개인 청소를 강요하여 한 명의 여군이 병원에 입원하게 만든 행위. 권대령은 이제 완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정수정의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이 부대는 군인이 아니라 짐승들이 지휘했습니다. 광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정수정의 말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권대령. 정수정이 권대령을 직접 호명했습니다. 권대령이 떨리는 몸으로 앞으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여군들을 소모품이라고 했죠? PX 접대부라고 모욕했죠? 권대령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은 지금부로 계급장을 박탈합니다. 정수정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2명의 기무사 조사관이 권대령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수갑이 들려 있었습니다. 권대령, 당신은 구속됩니다. 정수정이 최종 선고를 내렸습니다. 찰칵. 수갑이 권대령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장병들이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너 같은 자식이 장군을 접대부라고 부른 거다. 정수정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권대령은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군 생활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장병들이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본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정수정은 계속해서 발표했습니다. 김상사와 박중사도 같은 혐의로 구속수사에 넘겨집니다. 해당 간부들이 차례로 끌려나갔습니다. 부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부터 이 부대는 완전히 새롭게 시작됩니다. 정수정이 선언했습니다. 여군과 남군의 차별은 일체 금지합니다. 여군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은 동일하게 제공되며 생활 환경도 동등하게 개선됩니다. 정수정이 계속 말했습니다. 월경용품은 부대에서 정기적으로 지급하며 목욕 시간도 합리적으로 조정됩니다. 남군들도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수정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해당 부대는 완전히 해체될 것입니다. 장병들이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들었습니다. 여군도 남군과 똑같은 대한민국의 군인입니다. 이 점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정수정의 마지막 말이 광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집합이 끝난 후 여군들이 정수정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한 여군 하사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당당하게 군 생활하십시오. 정수정이 따뜻하게 대답했습니다. 남군들 중 일부도 정수정에게 다가와 사과했습니다. 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여군들을 동료로 대하겠습니다. 정수정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군들은 당당하게 걸어다녔고 남군들은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정수정은 부대를 둘러보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식당에서는 처음으로 여군과 남군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동일한 음식이 제공되었습니다. 정수정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수색 여단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여군들은 이제 당당하게 부대 생활을 하고 있었고 남군들도 동료로서 서로를 존중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정수정은 매일 아침 부대를 순회하며 변화된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여군 생활관은 완전히 새롭게 단장되었습니다. 곰팡이는 제거되었고 시설도 남군 생활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소장님, 오늘 국방부에서 최종 감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새로 부임한 참모장이 보고했습니다. 정수정은 서류를 받아보았습니다. 권대령은 군사법정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희롱, 불법 촬영, 개인물품 절도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김상사와 박중사도 각각 실형 2년과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들의 군 생활은 완전히 끝났습니다. 부대 구조조정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수정이 물었습니다. 수색여단은 사실상 해체 수준의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전체 간부의 70%가 다른 부대로 전속되고 새로운 지휘부가 구성됩니다. 참모장이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정수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의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여군 인권 강화 지침도 정군에 시달되었습니다. 이 부대에서 일어난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 전면적인 개선 방안이 마련되었습니다. 참모장이 덧붙였습니다. 정수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한 달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군 하사가 들어왔습니다. 정수정이 처음 만났던 그 하사였습니다. 소장님, 감사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하사가 깍듯하게 격려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부대 생활이 많이 나아졌나요? 정수정이 따뜻하게 물었습니다. 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정말 군인으로서 대우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사의 얼굴에 밝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다른 여군들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모두들 새로운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소장님 덕분입니다. 하사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정수정은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이 모든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던 김하사는 어떻습니까? 정수정이 궁금해했습니다. 어제 전역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되었지만 더 이상 군 생활을 계속하기는 어렵다고 하셨어요. 하사가 아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정수정은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김하사는 이 부대의 문제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였습니다. 오후 3시 정수정은 마지막 업무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밀 특별조사관으로서의 임무가 끝났기 때문입니다. 서랍에서 군복을 꺼내 옷장에 정리했습니다. 69세의 나이에 다시 입었던 군복이지만 이번만큼은 의미가 깊었습니다. 소장님, 정말 가시는 겁니까? 새로 부임한 부대장이 아쉬워했습니다. 제 역할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해주셔야 합니다. 정수정이 당부했습니다. 부대를 완전히 바꿔놓으셨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정수정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부대를 지휘한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을 정리하고 갑니다. 저녁 6시 정수정은 마지막으로 부대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식당에서는 여군과 남군이 함께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군 생활관에서는 깨끗하게 정리된 방에서 여군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어서 생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밝고 건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군대의 모습이었습니다. 밤 9시 정수정은 조용히 부대를 떠났습니다. 특별한 환송 행사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떠나기 전 정수정은 단 한 장의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최종 보고서였습니다. 수색여단 기밀 특별조사 임무를 완료하였습니다. 17건의 위법 행위가 적발되었고 관련자 처벌 및 부대 개선이 완료되었습니다. 여군 인권 보호 체계가 구축되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에는 정수정의 소감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번 임무를 통해 우리 군의 어두운 면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확인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날 아침 부대원들은 정수정이 남기고 간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대 한 구석에 놓여있던 낡은 전투화였습니다. 그 전투화 아래에는 작은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접대부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인이었습니다. 여군들이 이 쪽지를 발견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수정이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마지막 메시지였습니다. 한 여군이 전투화를 소중히 들고 말했습니다. 이 전투화를 우리 생활관에 보관합시다. 소장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요. 모든 여군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전투화는 여군 생활관의 가장 중요한 곳에 보관되었습니다. 정수정의 정신을 기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수색여단은 완전히 새로운 부대로 거듭났습니다. 여군들은 당당한 군인으로 생활했고 남군들은 진정한 동료로서 함께했습니다. 정수정은 조용히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만든 변화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었습니다. 그 전투화처럼 그녀의 정신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정수정 소장의 용기 있는 결단이 보여주듯 진정한 리더십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성별을 뛰어넘어 정의를 실현한 그녀의 모습에서 우리는 언제든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봅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